자기 얼굴 나오는 거 보고 싶으면 보고 있으면 돼. 페이스북 가서. 소리만. 오빠 나 비밀번호 저장했어. 페이스북 뭐가 그렇게?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쌤? 드림미디어. 드림미디어 남순 대표님 얼굴 나온 프로필 있거든? 국민아 뭐가 웃겨 오늘? 야 방송 시작했는데? 그래요? 그럼 하시죠. 잠깐만. 네, 청소년 자치연구소 이경민 간사입니다 해야죠. 기다려봐. 페이지는 공유해야 될 거 같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자치연구소의 이경민 간사입니다. DYBS 방송 앵커를 맡게 된 유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소리가 잘 들리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처음 보는 얼굴이 제 옆에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저는 DYBS 방송국에 새로 들어오게 된 유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DIBS에 새로 들어왔다고요? 새로 들어와서 앵커를 이렇게 또 한 번에 맡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게 됐죠? 제 진로가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진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좀 컨셉이 조금 늦은 방송이라고 했는데 일주일이나 늦었어요. 죄송해요.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이나 늦는 데에는 좀 이유가 있었는데 어떤 거죠? 사실 조금 무거운 주제를 업고 오느라 이렇게 늦게 됐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GM, 그 안을 들여다보자와 학생 생활 인권 규정이 오히려 인권 침해라는 제목으로 청소년 기자들이 쓴 기사들과 또 다양한 청소년들이 모여 그것에 대해 토론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오랜만에 하는 청소년 방송 많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공유도 많이 해주셔서 청소년 방송이 지역사회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기자분들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고성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연중학교 3학년 김아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 GM 대우에 대한 기사를 쓰게 된 계기는 멀리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가까이 이웃사촌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싶었고 그리고 널리 알리고 싶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GM 사태에 대해서 어떤 기사를 대략적으로 쓴 거죠? 어떻게 쓰게 됐어요? 이웃 주민들이나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께 인터뷰를 통해서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기사 내용이 조금 더 고민이 되고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그 옆에 기자님은 어떤 기사를 오늘 좀 소개해 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번에 인권조례에 대해서 썼는데요.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인권조례 책을 읽어봤는데 군산에 있는 학교들이 다 지키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취재를 한 결과 대부분 학교들이 일부 인권조례 항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학교 수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다른 문제는 좀 더 패널들을 초대해서 알아볼까 싶은데요. 유수진 청소년 기자가 쓴 기사 한번 봤나요?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저는 GM 폐지에 관련한 기사를 더 자세히 본 것 같은데요.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더 큽니다. 그렇군요. 청소년 기자들이 많이 조사한 내용 잠시 후에 더 아는 패널분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잠깐 화면 조정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저 자리 어떻게 해요? 네, 카메라 어디로 보면 네. 네, 2부 청소년들이 바라본 GM 사태와 학생 인권 규정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학생생활 인권 규정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2부의 청소년들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달그락 청소년 인권 자치기구 라이트온 2017 회장 권성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DYBS에 새로 들어온 그냥 여고에 다니는 2학년 김희주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씩 질문을 해가면서 기사를 좀 더 알아보고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널분들을 모신 이유가 있거든요. 잠깐만 더 기다려주세요. GM 사건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기자님께 한번 물어봅니다. 일단 GM은 오는 5월에 GM 군산 공장을 폐쇄하게 된 사건입니다. GM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무엇이 있었나요? 일단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나 그의 가족들 그리고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가정에까지 피해가 생기고 그리고 또 넓게는 군산 경제 전체에 피해가 생길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피해에 대해서 조사하신 바가 있다면요? 일단 구체적으로 조사를 알아보면 통상자원부는 군산 공장이 폐쇄되면 약 1만 명의 노동자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4인 가정으로 계산하면 4만 명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군산 인구가 27만 명밖에 안 되는데 4만 명이면 굉장히 많네요.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가족까지만 수를 합했을 때 4만 명이면은 그 다른 소상공인 분들이나 그 주변에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모셔본 권성주 청소년을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권성주 청소년 오늘 나온 이유가 무엇이죠? 저는 초대를 받았으니까 나온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초대한 이유를 예측해 보자면 저희 아버지가 GM 군산 공장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피해 복구 방안에 대해서 많은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가족의 입장으로 바라본 그 상황이나 내용은 어땠었나요? 사실 피해 복구 방안이랄 게 희망퇴직이었거든요. 근데 그 희망퇴직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약간 길게 말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사실 약간 더 길게 해주세요.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렇게 퇴직을 하는 것도 또는 결말 없이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것도 너무 극단적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저희가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공장적 폐쇄 같이 기업에서 내려오는 그런 결정 같은 거는 우리가 뭐 공부나 취업 같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서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서 사실 저도 기사나 뉴스 같은 걸로 GM이 하는 거 보면 좀 양아치 같기도 해요. 양아치 같고 이기적으로 보이고 되게 싫은데 막 당장 우리 가족의 생계가 걸린 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약간 주관적이게 되더라고요. 잘 됐으면 좋겠고 뭐 남았으면 좋겠고 약간 그런 식으로. GM의 그런 독단적인 선택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덕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비양심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가족의 입장이니까 또 다시 그냥 재가동이 됐으면 좋겠다, 복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거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성주 청소년하고 어디 출장을 좀 가는데 성주 청소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갑자기 어떤 우편물이 날라왔다. 그래서 내가 되게
선생님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좀 그 마음이 되게 안쓰러웠어요. 그거를 아버님이 자세히 얘기해 주진 않지만 가족의 입장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좀 찾아보는 그런 게 되게 안타까웠는데 다른 가족분들이나 또 누나들이 좀 있잖아요. 어떻게 혹시 보고 있었나요? 엄청 걱정을 하죠. 사실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추산했다고 하는 게 진짜 맞는 말인 게 정말 그 아버지의 일 또는 어머니 일 그렇게 되면 가족들 전체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다행히도 이제 그 누나들이 또 크고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인데 18살이니까 다 성인이고 이제 다 자립을 다행히 할 수 있는 시기예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대학 등록금도 대야 하고 그쵸. 다 사립대 다니시는데 그런 식으로 대학 등록금 문제도 있는데 아직 갈 길이 창창한 아빠 나이대지만 또 어린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더도 걱정이 심할 수 있죠. 맞아요. 진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깊은 것 같기도 하고 더 안타까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버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하셨나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건 너무 사생활적인 거 아니에요? 어떤 각오로 어떤 것 때문에 뭐 이런 거? 저희는 아마가 아니라 결정을 했어요. 그 퇴직을 하지 않고 잔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랄 거는 네네. 일단 가능성에 기대해 보고 그리고 제가 또 대학을 가고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면 사실 막 엄청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까지 근로를 하시면서 약간 버틴다고 해야 되나? 버텨보는 식으로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퇴직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복원됐을 때도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희망 퇴직금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거에 기대어서 몇 년을 살아가기가 벅찬 수준이라서 맞아요. 퇴직은 어렵다는 결정이 나왔어요. 희망퇴직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뉴스가 나오고 논란이 많죠. 금액의 산출 방법도 그렇고 그 양아치 짓을 하는 그런 방식에 좀 놀라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다 계속 잔류를 한다고 하면 그 공장에 계속 잔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집으로 가는 건가요? 만약에 그 공장이 인수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삼성이나 뭐 기아 그렇게 인수가 된다면 다행히 인수가 된다면 네네.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전북도청이나 아니면 군산시청이 좀 주재하는 방향인 전기차 공장 네네네. 그쪽으로 하면 아마 이미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주면서 안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계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상 무리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좀 보도자료를 많이 낸 거를 봤는데 거기에서 학습비 지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습비 지원을 또 어떤 대상으로 하시나요? 학습비 지원을 비정규직의 자녀 200명, 비정규직 정리해고된 200명을 대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확대를 해나가겠다. 근데 그 인구의 추산의 방법은 인터뷰를 통해서나 그런 설문조사를 다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내려놓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의 뭐 예산을 투여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되게 자세하게는 있지만 실수령하는 그런 청소년의 입장이나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의 자녀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자사고를 다니거든요. 1분기 학비, 그러니까 딱 그냥 기숙사 뭐 그런 거 다 빼고 학비만 봐도 한 12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희망퇴직 얘기를 잠깐 하자면 희망퇴직으로 주는 그 추산 학비 정도는 중고등학생이 분기당 30만 원 정도 잡혔거든요. 네네네. 턱도 없죠. 분기당. 네. 근데 30에서 50만 원 그 정도 선에 잡혔어요. 그래서 교육비 지원 정책이 뭐 얼마 정도로 잡혔을지는 저는 어떤 기준일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그 점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네. 약간 어떤 한쪽에 200명이라는 제한된 인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어떻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약간 그 정책의 의의가 뭘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지역사회 전체 차원에서 그 희망퇴직자의 재취업 문제랑 네네네. 재고용 재고요? 문제랑 네네. GM 군산공장의 근로자들의 근로권 보장을 네네. 함께 양립해서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그러면은 어느 한쪽을 하기보다는 희망퇴직을 신청한 사람도 그렇고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잔류를 하기로 한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도 같이 양립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어쨌거나 한 네네. 몇만 명 이상의 그 고용 불안정은 사실 국가적으로 큰 손해고 네네. 인력이 나가는 상황이니까 손해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큰 불안정이니까 국가적으로 정책을 펼쳐도 저는 명분상으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가족 입장에서는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4만 명이면은 그만큼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은 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학교가 또 개학을 했는데 학교나 뭐 학원에서나 이렇게 청소년들이 모여 있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하나요? 제가 엄청 많이 나오죠. 아 진짜요? 제가 아버지가 GM 다니신다고 하면 막 측은한 시선. 아 정말? 근데 그러기도 한데 또 친구의 친구, 그러니까 한 다리만 건너면 바로 이제 GM 자녀분들이 계세요. 특히 저도 그렇고 달그락에서도 엄청 많은데. 네 맞아요. 근데 친구들 중에 한 반에 한 5명 정도는 아마 GM과 연관된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4만 명보다 더 되거든요. 그쵸. 일단 실 근로자들만 2만 명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어떻게 대처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말 군산 경제가 GM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그러니까 인구들의 고용도 의존을 하고 있어서 정말 나의 문제, 내 친구의 문제, 내 친구의 친구의 문제가 다 되는 것 같아요. 나의 문제, 내 친구의 문제, 내 친구의 친구의 문제. 혹시 그런 이야기 학교에서 좀 들어본 적 있나요? 제 주변에도 이제 GM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둔 친구가 있어서 저도 그 얘기가 들리면 제가 옆에 있지만 저도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로 되게 희망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네. 친구로서는 뭐 위로해주는 뭐 그런 위로도 근데 사실 위로하기에도 미안. 그니까요. 위로를 받으면 위로를 받으면 어때요? 슬퍼요. 아 진짜? 안 슬프다가도 슬프죠. 그렇구나. 지금 울고 있는 거 아니죠? 울고 있는 거 같은데. 행복해. 왜 행복한가요? 네네. 그렇군요. 지금 옆에 있는 이주 청소년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나와 있는데 좀 청소년 기자들의 이야기하고 함께 또 한번 더 들어볼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면 청소년 기자님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GM이 나가고 나서 군산 경제나 이런 거를 바라보는 청소년들의 입장과 취재한 내용으로는 뭘까요? 그때 상인들을 아까 인터뷰를 했다고 했었는데요. 일단 청소년들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는 말했다시피 이런 고민들도 친구들에게 털어놓지도 못할 것 같고 어른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같이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불안감 같이 느끼는 거. 약간 뭐 아노미 상태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죠. 그러면은 군산 경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인터뷰 내용과 뭐 방향에 대해서 나온 게 있었나요? 일단 상인들께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그분들이 이런 피해에 대한 방안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군산 시민들이 모두 모여서 저희가 이런 관광 요소를 활용할 만한 무언가를 고안해내거나 아니면 네네.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빈 아파트나 폐가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운영을 방식을 고안해 보는 것도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역시 좀 군산 시민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책도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뭐 빈 건물을 활용한
숙박 임대 사업이라든지 관광 요소를 좀 더 개발시키는 거 정도. 근데 지금 상인분들을 다녀온 곳이 그 GM 근처가 아니고 근대역사지구에 있는 상점들을 다녀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GM 공장이 있었던 그쪽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도 굉장히 많은 타격이 있다는 건데요. 그죠? 상인분들의 약간 인터뷰 분위기나 이런 건 어땠나요? 어떤 한 분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셨고. 아, 정말요? 네. 그리고 다들 인터뷰를 해보시니까 되게 마음 아파하시고 가족분들도 다 GM과 관련된 분들도 계셔서 인터뷰할 때도 되게 분위기가 다운돼 있었어요. 아, 그랬었구나. 그러면은 그 인터뷰를 아까 청소년 기자단하고 같이 나갔었다고 했었죠? 네. 그 달그라 미디어 아카데미 때 새정부신문의 정상 기자님하고 같이 동행 취재를 나갔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혹시 마지막으로 고성지 청소년 기자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의 군산 경제를 보면 군산 경제 시민들이 함께 나서서 군산 네네. 경제를 살릴 만한 방안이나 고안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찾게 된다면 다시 되살아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같이 한번 힘을 모을 때 되살아날 수 있다. 고성지 청소년 기자님께서도 신문에 좀 기고를 했던 내용이네요.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성주 청소년에게 질문이 할 것이 있다면서요? 네, 그럼 GM에 관해서 이건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네. 이거는 좀 오해다, 오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그 뭐 귀족 노조나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일단 좀 서운한 것도 있고 오버도 있는데 일단 아. 서운한 거 먼저 말하면 네네. 일단 이해는 가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창원하고 부평에 있는 군산 공장이 있는데 그 부평 예를 들어서 부평에 보는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시위를 하시면 부평분들이 그로 인해서 자기네 공장 문제도 좀 타격을 입을까봐 좀 싫어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같은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그냥 먼저 선수가 처진 거고 그렇죠.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거에서 좀 싫어하시고 하시는 거는 좀 서운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 있겠다. 귀족노조 관련된 좀 오보 같은 내용은 그 뭐 임금을 올려달라고 계속해서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귀족노조다 뭐 그런 식으로 네네. 하시는데 저희는 사실 임금 올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생계가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네네. 투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약간 다른 노조들과 달리 다른 노조들도 해고 사태는 빈번할 텐데 이런 그쵸? 식의 공장 폐쇄 같은 거는 굉장히 또 극단적이니까 네네.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계속 서울 올라가시고 인천 가시고 부평 가시고 하시면서 네네. 그 노조원으로서 그 시위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그 우리의 생기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던가 또는 뭐 그냥 그렇게만 말하면 키보드 워리어들이 너무 많아. 네 슬프죠. 특히 공적자금 투입 문제에 대해서는 네네. 네 그게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적자금 투입 문제에 대해서 네네. 왜 민간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냐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부정적으로 쓴 기사들이 있는데 네네. 그건 사실은 어쩔 수는 없어요. 만약에 공적 자금이니까. 네네네. 그래도 확실한 고용 불안정과 경제 불안정을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네네. 이거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니까 네네. 공적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명분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덜 이기적으로 또는 화재나 수익성보다는 네네. 좀 더 가족 GM을 다 생각하면서 네. 기사를 읽고 기사를 쓰는 그런 시각이 길러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 아, 그렇군요. 화제성에 좀 집중을 하다기보다는 인간 대 인간적인 입장과 생계가 달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바라보고 또 그런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학생 생활 인권 규정에 대해서 아까 좀 너무 아쉽게 들었는데요. 학생 생활 인권 규정 이름 혹시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학생 생활 인권 규정이요? 인권인데 규정을 해야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인권 규정을 잘 지키던가요? 인권 규정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엄청 많던데 막 30페이지던데요? 잘 지키고 있는 학생들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가방에 가짜 폰을 내거나 아니면 아예 내지 않기도 합니다. 아, 핸드폰이 규정에 있는데 핸드폰을 안 내나요? 네, 안 내는 학생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핸드폰 수거는 인권 침해가 아니냐며 규정에 대해 거센 반발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거센 반발. 저였어도 전 거센 반발 했을 거예요. 내 핸드폰 내가 돈 주고 샀는데요. 맞아요. 핸드폰 좀 걷어봤는데요. 학교에서 많이 걷었었나요? 맨날 걷죠. 맨날 아. 걷어요? 중학교 때는 그랬어요. 중학교 때는? 지금은 안 걷어요? 네. 아, 이거 좋은 학교 다니네요. 우리 지금 학교를 다 무기먹을 하고 있는데 좋은 학교 다니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만 잘 갖고 있으면 안 꺼내고 갖고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중학교 때는 왜 뺐었어요? 그러게요. 그거를 어떻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은 수업에도 지장이 있어서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요? 아, 그렇구나. 저도 고등학교 때는 핸드폰을 걷었었거든요. 중학교 때는 안 걷고. 근데 항상 가짜폰을 내고, 기숙사에도 가짜폰을 내고, 기숙사도 핸드폰을 걷잖아요. 요즘 기숙사 핸드폰 걷죠? 기숙사 핸드폰 걷죠? 정말 저희 그 자랑스러운 학교가 굉장히 인권 침해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 저희 학교는 이제 거의 모든 학생이 기숙사를 하는 기숙형 약간 학교인데 네네. 학교에서 수업 때문에 핸드폰 내는 거야 당연하죠. 그럴 수 있다. 그 정도는. 선생님에 대한 예의로 인정할 수 있는데 왜 기숙사에서 왜 잠을 자고 있는데 네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네. 그 순찰을 도세요 사감 선생님들이. 아, 정말요? 자고 그 순찰 도시면 핸드폰 하나 안 하나 방에 들어오시거든요. 헐. 그러면서 핸드폰 하는 걸 적발하면 핸드폰을 가져와서 기본 이제 28일 그렇게 한 달 사주로 해서 4주 후에 주시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벌점 받고 퇴사하거나 부모님 와서 가지고 핸드폰을 받으러 오시거나 그래야 되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해요. 부모님이 핸드폰을 받으러 기숙사까지 가야 돼요? 학생 인권을 규정하는 학생생활 인권 규정.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는 그랬었거든요. 저는 좀 고등학교 때 막 교문 앞에서 치마 길이를 재고 그랬어요. 그 10년 전인데 치마 길이를 재고 뭐 계속 치마 길이를 재고 분무기를 계속 뿌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 진짜 남고들은 잘 모르죠. 분무기를 뿌려요. 그러면 이렇게 막 화장품 흘러내리거든요. 엄청 추잡스러워요. 흘러내리는데 그런 풍경이 좀 만연한 학교가 있다고 하던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학교가 우선 치마도 원래 그냥 길어요. 그냥 무릎까지 오는데 물론 애들이 중학교 때 이쁘게 짧고 짧은 그런 치마 입다가 어쨌든 개인 기준으로. 네. 개인 이렇게 고등학교 올라와서 긴 치마 입으니까 그래도 시내 같은 데 나가면 좀 이뻐 보이고 싶은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러면 전 안 줄이긴 했는데 그거를 잡는다고 저희 학교에 선도부가 있잖아요. 네, 손도부. 아침 등교 때는 안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심에 밥 먹으러 식당에 가면 식당 앞에 이렇게 선도부가 맨날 바뀌는 선도부가 쓰는데 이렇게 어떤 언니라 해야 되나? 선배인 선도부가 이렇게 앉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똑바로 서라 해요. 이렇게 굽히면 치마가 내려간다고. 똑바로 서란 다음에 무릎을 꿇힌 다음에 앉아가지고 이런 거 이 짤뚝한 좀 펜 같은 걸로 이렇게 치마 길이 이렇게 재는데 이게 좀 수치심이 든다 해야 되나? 네. 좀 그래요 이게. 그거 혹시 한번 얘기해봤나요, 학교에?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부실장이 돼가지고 회의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회의를 해서 오라 했는데 어떤 언니가 저희 어떤 3학년이신 선배가 이거 할 때 안 하면 안 되냐 수치심이 든다.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 그 언니가 선두를 안 서서 그 이후로 선두를 안 서서 모르겠는데 이건 좀 자제해줬으면 합니다. 진짜.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게 선도부의 지침인지 그 언니의 그 어떤 사명감으로 한 자제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건의를 해서 좀 해결이 된 것 같다는 거죠, 일단은. 네네네. 그럼 그런 부분 진짜 잘 얘기해야겠다. 그죠? 그런 학급 회의나 자치회의에서 학생생활 인권 규정이나 교칙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더 넓어지면 좋을 텐데요. 아까 말했던 권선주 청소년은 혹시 실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교칙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을 개진을 하거나 학교에서 수렴을 하거나 이런 게 어떤 절차가 있나요? 저희는 그러니까 학교 인권 생활 규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셔서 네네. 그게 그 작은 거라도 바뀌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어떤 거에 대한 명령 규정 이런 게 내려오면 그거에 대한 왜 얘가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전혀 설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 건의를 하면 학생 회장형의 주도로 그게 어떻게 어떤 상부 체제로 좀 전달이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불투명해서 이게 진짜 전달이 됐는지조차 몰라요. 저희는 약간 건의를 많이 해도 그래서 사실상 반영이 잘 안 되는 체제죠. 그리고 그 선도부 하니까 생각난 건데 저희는 이제 선도부가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근데 선도부가 아니라 또래 학생 뭐 관리 전담 이런 어머.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똑같이 선도부 하는 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 똑같은 부장이 있고 똑같이 뭐 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원들이 있어가지고 뭐 급식 지도, 등교 지도 뭐 어떤 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도란 이름만 없앴구나. 네, 하루에 그것도 없이 그냥 똑같이 텀도 없이 그냥 바로 했는데 그냥 이름만 바뀌었어요. 세상에나 우리가 저쪽 학교를 취재를 갔어야 될 것 같아요, 김아름 기자, 그죠? 맞아요. 깜짝 놀랐네요. 네, 그럼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더 많은 주요 내용을 알려주세요. 네, 학생 인권 조례하고 교칙이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아까. 네. 여기 이게 기사를 쓰면서 제가 조사한 전북 학생 인권 조례인데요. 여기 써져 있다시피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는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 수업 강요 금지 그리고 네.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복장 두발의 개선 존중 등의 항목들이 있는데 군산에서만 해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아, 그렇구나. 군산에서 있는 청소년들의 인권 생활 규정 알아보기 위해서 김아름 기자가 모든 학교에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전화를 했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청소년 기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싶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가장 좀 심각할 것 같나요? 지금 근데 김아름 청소년 기자가 다니는 학교는 자율이래요. 김아름 청소년 기자가 다니는 학교하고 지금 제 옆에 있는 그 유수진 앵커하고 그 두 학교만 자율이에요. 모든 것이 100%. 두발부터 뭐 용모 규정까지 뭐 이런 게 거의 100%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뭐 좀 잡는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요. 뭘 잡는다고 했었죠? 네, 저희 학교는 등하교 시에 마이를 꼭 입어야 돼요. 왜죠?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이유는 절대 모르고 그 마이가 되게 막 여기가 째잖아요. 힘들잖아. 이게 안 되고 저희는 패딩 색깔까지 규정했어요. 패딩 색깔이요? 이날까지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이 날까지는 마이를 입어야 되고 그 전날까지는 패딩을 입을 수 없는데 어머. 이 전날까지 패딩을 못 입고 그랬어요. 제가 다니는 중학교에서는. 근데 무채색의 패딩만 입어야 했어요. 무채색의 패딩이요. 패딩이 없으면 패딩을 못 입는 거예요. 아, 진짜? 코트 이런 거 못 입어요? 그러면? 네, 모르겠어요. 그냥 무채색, 그러니까 화려한 코트는 안 되겠죠. 아무튼 화려한 색의 외투는 그러니까 꼭 마이를 입고 위에 입어야 하며 또 패딩은 꼭 유채색은 안 되고 무채색 패딩만 한다고 벌점을 받은 기억이 있네요. 갑자기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네요. 무채색이 뭔지 막 펼쳐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무채색이 뭐지? 막 이러면서. 말해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이게 실장이나 부실장이 되면은 아침 선도나 점심 선도를 서거든요. 근데 제가 회의를 했다고 한 날 쭉 선생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선도 쓰는 얘들은 선도 설 때 화려한
색을 입지 말라, 회색도 입지 말라, 자주색, 핑크색 이런 거 안 된다. 무조건 검은색이나 네이비만 입으라시는 거예요. 아, 다른 청소년들의 옷 색깔을 규정하기 위해서 선도부는 더 옷 색깔을 규정해야 한다. 이런 건가요? 아,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겨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저 아직 선도 안 썼는데 제 친구가 선도를 썼거든요. 그날 검은색 패딩 입고 왔더라고요. 그 친구 원래 회색 후드티고 이런 거 입고 다니는데 입고 오더라고요. 옷을 계속 사야 되네. 잠깐만 댓글 한번 읽고 가볼까요? 아니 댓글이 계속 초성으로 달리는 댓글들은 제가 문진이가 잘 모르니까 못 읽어요. 어진이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정정균님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남사전 대표님 남자분 소리가 작아요. 여기 남자 한 분이니까 권서준 청소년 분발해주세요. 네, 그리고 어진이가 이준아 멋져요. 빨간색 하트 이렇게 남기는데 그 사전 작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해요. 네, 김어진님 감사하다고 합니다. 김어진님께서 지금 드럼 연습을 갔는데 방송을 보고 있네요. 다음 방송에 저희가 DIBS 참 새롭게 조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좀 기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승준 님이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용준 님이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의복의 경우에는 교복과 함께 착용할 수 있다.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의복의 경우에는 교복과 함께 착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본인이 다니는 학교 같은데요.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의복. 신체 보호를 하는 목적 뭐죠? 김어른 정수영 기자.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의복.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의복. 아, 네네. 야간 자율학습의 경우에도 굉장히 강제적인 학교가 있다고 듣기도 했는데 경민쌤 예뻐요. 감사합니다. 조용준 청소년 감사합니다. 조용준 청소년을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양승호님께서 그 승준님의 댓글을 제재해주고 계세요. 감사해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청소년 방송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댓글은 저에게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이나 아니면은 생각이 있으시면 그런 내용으로 좀 적어주세요. 네.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그럼 이러한 규정으로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눈물 나. 물론 지금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규정들을 학생 인권 조례에 의거해 보완하고 학생들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전북 학생 인권 조례가 교칙에도 반영이 되고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다. 그런 네. 얘기죠. 이주가 네네. 학생 인권 실태에 대해서 말할 게 있다고. 아 정말요? 그 너무 누군가 다치는 얘기만 아니면 해도 돼요. 모 학교에서 모 여고에서는 여학생들이 똥머리 하는 것도 안 된다 하셨대요. 아 정말요? 목덜미가 보인다고. 선생님도 그랬어요. 선생님 고등학교도. 글쎄, 이게 목덜미가 보여서 야해 보인다고 어머. 똥머리를 못하게 한대요. 말도 안 돼. 저 이거 듣고 진짜 충격 먹었어요. 너무 충격적이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럼 뭐 풀르면은 너무 뭐 젖은 머리면 또 안 되고 막 이러나요? 말도 안 돼. 그 스타킹 색깔도 규정해줘요. 스타킹 색깔을 규정을 해준다고요? 네. 학생 생활 인권 규정에서? 그 뭐지? 학교에서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검은색 스타킹만 신어. 맨살도 안 되고 살색 스타킹도 안 되고. 지금 남고 충격 먹었어요. 진짜. 짧은 치마를 안 맞는 이유가 그것도 야해 보여서인가요? 굉장히 막 강간봉 할 때 막 얘가 잘못했다, 얘가 이런 우리를 뒷받침하는 저는 근대적인 사고방식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인권 동아리인데. 인권 동아리 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회장이었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저 패딩 색깔 규정에서도 놀랐고 저희가 보충 때 진도 나간 것도 사실 오바거든요. 아 그렇죠. 보충을 돈 받고 하시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보충을 안 하면 지금 저희가 지금 수학, 영어, 국어 사실 또 윤리, 사문까지 다 시험 범위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보충을 안 하면 이제 시험 못 보는 상황이잖아요.
보충 7, 8교시가 보충 학습인가요? 8, 9교시요. 8, 9교시? 8, 9교시가 원래 선택이죠. 네, 선택이죠. 그러면은 고성지 청소년 기자가 다니는 학교는 선택이죠. 안 들어도 되죠. 아 근데 거의 다 선택이긴 한데 거의 들으라고 강요는 아니지만 권유를 해요. 권유가 강요 아닌가요? 그래도 살살 달래서. 그렇구나. 그래요, 그럼 보충해서 진도 나가는 건 똑같고? 근데 보충에서는 저희 학교는 저희 내신의 반영이 안 되게 수업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수업을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험 관련한 걸. 하긴 시험 관련한 거 아니면 또 안 듣죠, 애들이. 그죠? 앉아만 있는데 안 듣는 건 또 이거 너무 애매하다. 그렇구나. 저는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 청소년 기자들이랑 기사 쓰는 거 회의를 하다가 아름 청소년 기자 말고 다른 청소년 기자들이 쓴 기사를 좀 보다가 알바를 못 하게 한대요. 네, 학교에서 알바를 하는 사람을 일일이 다 불러가지고 알바를 하지 말라. 학생으로 알바하는 게 아니다. 차라리 야자를 해라. 활동을 해라. 뭐 학교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또 부족한 게 전북 학생 인권조례에 노동권 관련 조항이 없어요. 맞아요. 제가 또 그걸 많이 찾아봤으니까 그 학생 인권이라서 그런가 노동권은 학생 인권의 범주에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알바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그 친구들은 어떤 일정 때문에 이 야잘도 하면 안 되거나 아니면 이날에 보충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정 등이 있는데 전혀 존중해주지 않는 실태죠. 그렇군요. 뭐 조례로서도 존중이 되지 않고 학교에서도 전혀 존중이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군요. 저희가 근데 벌써 방송이 오늘 저희가 원래 좀 영상을 찍어서 방송을 하려던 게 있었는데 그 펑크가 나가지고 시간이 좀 짧을 걸 예상했는데 벌써 40분이나 됐어요. 40분이 됐어요. 네, 지금 성윤 청소년이 힘들어가지고 빨리 끝내면 좋겠다고 엔지니어 하시는 분이 성윤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출연 소감 혹은 마지막으로 댓글 다시고 싶으신 분들 질문 한번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초 텀 있어요. 5초 기다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출연 소감을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일단 제가 쓴 기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았고 방송 해보니까 어렵네요. 어렵죠. 오늘 저희가 TV도 없어서 되게 시선 처리가 어려워요. 네. 저는 일단 너무 엄청 떨려요. 그리고 이제 학생 인권이 더 잘 보장됐으면 합니다. 네. 그 TV가 원래 있다고 하는데 TV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실감은 안 나는데 제가 오늘 말한 것들이 다 약간 다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것들 다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방송으로 있게 되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도 학교를 좀 자유롭게 다녀보고 싶고요. 정말 자유로운 학교. 학교 막 SNS에 떠도는 그런 거 있잖아요. 교도소라는 학교에서 그런 글이 SNS 떠돌아다니는데 학교가 지옥이 아닌 그래도 좀 자유롭게 해주면서 공부하는 게 됐으면 좋겠고 오늘도 정말 쉬운 여자처럼 나와버렸네요. 우리 이주가 전해주는 소식이 항상 많아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리고 오늘 방송 출연도 이렇게 그래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가 지옥이 아닌 즐거운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 댓글이라고 아까 멘트를 했더니 댓글이 좀 달려가지고 좀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윤이 눈치 보고 있거든요. 좀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우영님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산의 평범한 직장인이고
두드림 청소년 희망 나눔 진흥재단 대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네요. 감사해요. 저희 청소년 방송 격주에 한 번씩 방송하니까 꼭 시청해주시고 앞으로도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조영준 청소년이 좀 방송을 안 해요. 마무리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가장 필요한, 예를 들면 내 인권을 내가 좀 지킬 수 있는 거에서 가장 필요한 권리가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네요.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지켜나가야 할 권리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권성준 청소년이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됐어요. 청소년이 요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만 18세 참정권 문제잖아요. 근데 그 18세 참정권이 된다면 가장 먼저 따라야 될 문제가 그 선거에 대한 교육 문제예요. 네네네. 선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을 선거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선거에 대한 교육이 선행된 후에 만 18세로 넓혀서 그 대상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좀 참여권이 가장 네네. 보장이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한 좀 교육이 존재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열악해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학교한테도 오히려 제재를 받기도 해요.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이 활동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건 약간 좀 성인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성인에 있는 시민 사회로 발돋움할 때 네네. 여러 가지 권리를 얻게 되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가장 큰 권리가 참정권인 만큼 우리가 그런 참정권 그리고 또 참여권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걸 좀 청소년들에게 좀 보장하면서 네네. 더 건강하게 사회를 살아가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게 참여권이고 그중에 청소년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혹시 더 대답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한 번 더 화면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긴장해서 고개를 굉장히 저어서 이제 마무리를, 옆에 계신 분의 소감 듣고 제 소감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쓴 기사도 듣고 또 같이 얘기도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제가 모르던 사실이 더 많았던 것 같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잘한 게 맞나, 네, 그랬습니다. 그 방송을 모니터링 해보면 바로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좀 떨리긴 하는데 볼 수는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 기자단하고 방송국 청소년들이 새롭게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청소년들도, 제 옆에 있는 청소년하고 아까 청소년 기자분들도 다 신임 청소년 기자하고 방송국 인원들인데, 저희가 계속 대박 방송과 취재를 기획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회의 장난 아니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방송국 회의 어땠어요? 되게 여기 좋았어요. 네. 떨리죠? 네, 정말 좋은 표정이에요.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 표정이 무뚝뚝해서 뭐지? 이렇게 힘든 일이 있나 싶었는데 좋을 때도 이렇게 표정이 아까 그렇더라고요. 그죠? 아까 굉장히 웃길 때. 그죠? 네. 네, 조영준 청소년이 권성수 청소년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 깊었다는 이야기를 마지막 댓글로 달아주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계속. 네, 이게 안 꺼지니. 대표님, 방송 끝났어요.